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김주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2026년도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이 3월 16일부터 공고가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그 대한민국 명장이나 우수숙련기술자, 그다음에 숙련기술 전수자, 그리고 모범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렇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별도로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지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제 제공드리는 이유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편의성 있게 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그 내용을 듣고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드리니까 한번 이 제작된 영상을 끝까지 좀 보셔가지고 참고하시고 제출하시면은 그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사업 소개와 그다음에 26년도에 주로 하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이 선정하는 사업이 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진행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선정 사업의 공정 청렴한 선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 승련 기술인에 대한 심사 기준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상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이제 FAQ라고 하죠. FAQ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뭐 각각의 서류 그 양식마다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소개입니다. 일단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사업을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그 예비 숙련 기술인 같은 경우는 뭐 학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직 그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예비 숙련 기술인이라고 저희 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거나 일반인 중에서 숙련 기술인이 되고 싶은 자를 예비 숙련 기술인이라고 칭하고, 그들이 이제 어디 산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취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숙련 기술인으로 좀 스텝이 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 해당 직종에서 7년 이상으로 좀 종사를 하시고 숙련 기술 발전 등에 공헌한 자를 저희가 우수 숙련 기술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이제 기술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대한민국 명정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 15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제 최고 숙련 기술과 숙련 기술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자를 뽑고자 이렇게 저희가 우수 숙련 기술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 기술인이 우수 숙련 기술자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희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단이 어떤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수 숙련 기술자, 대한민국 명장, 그리고 뭐 전수자분들, 요분들을 따로 활동 평가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숙련 기술 선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명장, 그리고 우수숙련 기술자, 숙련 기술 전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 사업체, 이렇게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목적이나 우대 배경 뭐 근거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우대 배경을 보시면은 숙련 기술인이 우대 풍토 조성, 그리고 능력으로 성공하는 실력 중사의 구현, 그다음에 숙련 기술인의 성장 스토리를 전달해 가지고 청소년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게 우대 배경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이거 왜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우수숙련 기술자라든지 대한민국 명장이 된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수승련 기술인 선정 사업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명장은 뭐 86년도부터 15년 이상 이제 종수한 사람들 중에 최고 수준의 승련 기술을 보유한 자를 이렇게 저희가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승련 기술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지고 그 해당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또 기술자의 지위를 어떻게 향상을 시켰는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공헌을 한 사람 중을 들에 대해서 좀 뽑는 거고요. 뭐 높은 기술만 갖고 있는 분을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해서 해당 기술이 좀 더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후진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신 분들을 뽑는 게 대한민국 명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명장 전 단계로서 우수승련 기술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2011년부터 좀 진행을 하게 됐고, 해당 그 사업에 7년 이상의 경력이 그 필수 요건입니다. 최소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 사항에 우수한 기술응용 기술 보유한 자를 기술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 전수자는요, 1995년부터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자, 경력 15년 이상의 그 전수자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숙련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는요, 1991년도부터 이게 만들어졌고, 숙련기술 장려 그리고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모범적인 사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개업 연수는 3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최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기능 한국인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06년부터 좀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숙련 기술인 중에 성공 사례를 좀 발굴해갖고 이달에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해당 인물로 홍보하고요. 이거는 저희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는 그 일정하고는 좀 별개로 상시적으로 공단 지부지사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요건은 특성화고 또는 전문 대학을 졸업하셔야 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숙련기술 향상 및 산업 발전의 공헌, 향후 숙련기술의 전파, 전수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에 주요 안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신규로 추천하는 사항도 있고요. 변경된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하면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신청서, 서약서, 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좀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경된 양식을 쓰지 않아서 약간 그 서류 접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몇 있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체크를 안 하고 제출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접수가 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신청서와 서약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전산으로 무조건 제출할 수 있도록 체크해서 넘기면 무조건 동의가 되고 서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신청할 때 그 전산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이스터넷에서요. 그리고 저희 기피 제도, 그 어떤 심사 전문위원 제척 기피 신청 제도를 좀 더 대상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 대상 범위에 속하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명시해 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올해도 좀 운영을 하는데요. 2024년이랑 25년도에 운영을 했더니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요 QR 코드 지금 휴대폰으로 찍으셔가지고 그 카카오 채팅방으로 접속하시면 바로 저희랑 같이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로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의 첫 번째인 그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전산 입력 사항을 제출을 이제 전산 입력으로 가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 기술자, 그리고 숙련 기술 전수자 이렇게만 좀 전산으로 입력이 되고요. 숙련 기술 전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전수자가 이제 함께 파일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 전산으로는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모범사업체도 회사 직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기 작성이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를 체크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단 제3자 제공 선택사항도 있는데 이게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또 명장이라든지 숙련기술자분들의 좀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는 네이버나 뭐 국가기관의 다른 쪽에다가 좀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쪽에 제공이 될 수가 없어서 홍보가 어렵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서약서 동의를 체크할 겁니다. 서약서도 작년에는 이렇게 양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수기로 작성해서 서면까지 해서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시스템으로 전산 입력할 때 체크하셔가지고 동의하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신청서 작성 양식이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명장, 숙련기술자, 전수자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이제는 이 전산 양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분야 직종이라든지 성명 이런 부분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별지 서식이랑 똑같은 형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꼭 작성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 첨부 서류들 같이 넣으셔 갖고 제출해 주시면 접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전산입력으로 제출 가림 대상을 아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스터넷 화면에서 가름을 한다. 그래서 요번 안내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명장, 우수승련 기술자, 기술 전수자까지는 이 해당 부분을 전산 입력으로 가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두 부분은 제외되었다라는 거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 제도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계속 확대를 해왔는데요. 올해도 또 대상을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25년도까지는 요렇게만 저희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의 그 대상이었는데, 변경한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양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은 처음에는 선정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리고 선정 심사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대상자와 같은 기업, 법인, 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거기에 이제 올해 추가가 돼서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대상자에게 고문 또는 자문을 제공한 경우,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선정 대상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밖에 선정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렇게 대상 범위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셔가지고 이 제도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팅방 말씀드렸죠. 똑같이 2026년에도 이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18시 이후에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거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좀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본인 소개 후에 공통된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름을 그 아이디를 이름으로 하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이름을 좀 변경해 주시고요. 욕설이나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될 경우 이제 퇴장 조치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거기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뭐 다른 홍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저희가 퇴장을 시킬 겁니다. 이게 강제 퇴장을 될 경우에는 다시 접속이 안 되실 거거든요. 보니까 그 강제 퇴실 당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매너 있고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고용노동부라든지 다른 위원회 뭐 위원회
들이라든지 요런 분들과의 이렇게 또 일정을 잡다 보면은 쪼끔은 어긋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이 일정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올해 우수승련 기술인 선정사업 운영 규칙에 대해서 약간 좀 변경한 제도가 있고요. 말씀드렸죠. 기피 사전 신청 그 제도에 대한 확대를 했고 심사 기준을 조금은 변경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1월, 2월에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월요일에 저희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수령 기술인 그 선정 사업에 대해서 선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넷과 저희 마이스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거 보시고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3월 16일, 17일 이 사이에 저희가 그 사업 설명회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유튜브로 게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7일까지 저희가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접수 마감 때까지 Q&A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가 마감되면서 온라인 신청서라든지 기피 신청, 아까 말씀드린 제척 기피 신청 제도를 그 서류까지 접수를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4월 15일 날 기피제도 사전 신청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해가지고 그 반영이 될지 안 될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7번 서류 심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 해당 건은 저희가 서류를 먼저 받고 어떤 그 전에 저희가 뭐 필수 요건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저희 반영돼야 되는 자료들이 필수 요건 자료들이 빠지거나 뭐 그런 서류들에 대해서는 뭐 심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걸러내는 작업이 좀 이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서류 심사위원들을 또 위촉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 약간의 행정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류 심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는 5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뭐 우수승련 기술자라든지 대한민국 명문 전수자라든지 별도로 다 진행을 하는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는 별도로 심사한다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류 심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서류 심사 완료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게 대략적으로 5월 27일 정도 발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일정 알려드리니까 뭐 중간중간 궁금하다고 하셨고 언제 되나요? 또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조금은 더 노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일정 최대한 지키려고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뭐 일정 확인을 위해서 연락은 가급적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발표가 난 다음에는 현장 실사가 좀 진행이 돼요. 뭐 대한민국 명장이나 숙련기술 전수자 같은 경우는 좀 필수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그 일정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접수할 때부터 저희가 6월 달에 현장 실사가 있는 거를 좀 숙지하셔가지고 현장 실사 기간 6월 달에는 언제든지 실사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좀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좀 심사위원들과 그 신청자분과의 좀 원활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스케줄 좀 비워두시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면접 심사를 현장 실사에서 이제 합격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면접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면접 심사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우수승련 기술자 그리고 명장 뭐 승련기술 전수자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좀 진행하기 때문에 뭐 나눠가지고 진행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주, 두 주 정도의 행정 소요일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최종 선정자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면접 심사를 합격한 다음에 그 추천 제안자에 대해서 또 조회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게 뭐 범죄 사실 등 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뭐 이렇게 정부기관을 통해 갖고 이분이 추천 제안자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선정자 발표에 추천 제안자까지 확인이 됐을 때 이제 저희는 그분을 확실히 정해서 8월 21일 또는 28일 뭐 사이에 저희가 최종 선정자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선정되신 분들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때 저희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날 선정자를 좀 시상하는
그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장소랑 시간은 향후에 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청년 심사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어떤 누구에게 치중되지 않는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 심사 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 기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요게 양식이거든요. 이 양식 신청서를 보시고 사유에 따라 해당하는 부분을 좀 체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피하는 심사위원을 명단을 작성하고 사유를 작성해서 저희 담당자 메일로 보내셔야 돼요. 담당자 메일은 여기입니다. 담당자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 이게 신청서에 접수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저희 메일로 저희가 그 공고문 안에 이 양식 넣어놨거든요. 혹시 있으실 경우에 이 양식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요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밖에 뭐 선정 대상자 직접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특허, 서적, 논문의 공저자라든지 지도교수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심사위원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무조건 좀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들이 체감하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이 어떤 그 청렴도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배제를 합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보시면은 군품 수수 및 부정 청탁 시 이제 영구 배제를 할 거고요. 회피 분명히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이해관계자인데 회피를 신청하면은 최대 3년 동안 배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해당 위원이 채점한 결과는 전체 무효를 해버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를 번복하면은 최대 3년 또 배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심사 관련 정보를 유출하면 요 때도 3년. 그리고 타 위원한테 이제 심사를 하면서 아 이분은 뭐 이렇게 내가 아는데 뭐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칭찬하거나 어떤 뭐 다른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진행하면은 요 분도 최대 3년까지 심사위원으로 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 대상자한테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심사위원으로 있다 뭐 이러면서 좀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알려주는 행위가 있으면 이분도 배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불성실하고 직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 그때도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대한민국 명장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25년도에 참여하셨던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올해 26년도에 대한민국 명장으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그럴 예정이니까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진행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그 신청자들이 시험에 청렴대 적용 중에 신청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 연도 미선정 및 3년간 접수 불가하게 될 겁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은 3년간 접수가 불가하도록 할 거고 기존에 만약에 선정됐는데 향후에 뭐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선정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정청탁이 있을 수 있죠. 이분도 최대 3년 이내 접수가 불가하도록 할 거고요. 심사위원인지 누군지 뭐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연락을 했던 뭐 그런 정황들이 밝혀졌다 그러면은 미선정할 거고 그리고 3년 동안 접수가 불가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은 차년도에 신청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3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신 경우에는 3년간 신청이 제한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사 기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 기준을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면은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서류 심사가 첫 번째로 이루어지겠죠. 접수를 하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 실사. 이거는 필수 요건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현장 실사가 일어날 거고, 또 세 번째로 면접 심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각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를 확인할 건데, 서류 심사할 때는 뭐 아시겠지만 심사 기준에 맞춰서 작성 서류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했는지, 페이지 수 제한에 대해서 그걸 준수했는지, 작성 순서와 증빙 선수가 일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명 날인 필수, 파일이 잘 보이는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이룹니다. 그에 따라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현장 실사 오답 노트라고 해갖고 저희가 뭐 전년도에 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안내 같은 거를 향후에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가 합격되고 현장 실사 대상자가 되신다면은 향후에 안내 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본인의 신청 서류와 그다음에 제출하신 서류들에 대한 증빙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만들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뭐 심사위원과 뭐 이게 공단 직원들 간다고 해서 뭐 다과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 심사가 그다음에 이어질 거고요. 그때 이제 면접 시간과 장소는 알려드릴 건데, 대한민국 명장분들 같은 경우는 그 PPT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배분 철저히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 서기의 자료들을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면접 심사까지 끝나서 이루어졌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국민 의견도 수렴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사 관련 정보 확인, 추천 제안자 요건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우수 승련 기술자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보시면 또 기본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신청 요건이 있는데요. 이 신청 요건에 하나라도 제출이 안 되면은 접수가 되지 않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하셔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우수 승련 기술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전산으로 가름이 된다. 전산할 때뭐 체크하고 넘어가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제 추천서라든지 경력 같은 경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추천서 받으셔야 되고, 경력에 대한 그 증빙을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 양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숙련기술 보유정도 25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신청 직종과 관련한 입상, 선정, 자격 실적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래 1호, 2호, 3호 중에서 최고 점수 한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 뜻은 만약에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라든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25점을 받았다. 근데 뭐 만약에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땄다. 20점이다. 그랬을 때 25점이 더 높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요 점을 주고요. 또한 2번에서도 뭐 이렇게 기능장 기술사를 뭐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기능사가 있는 분이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땄다 그러면은 요 점수는 받지 못하고 요 부분만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중복돼서 인정하지 않고 최고점만 인정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 자격만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요 부분. 다른 쪽에서 따신 자격, 민간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 전문 자격도 요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숙련기술인 선정이라고 해갖고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 선정한 지방명장, 지역명장 명인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로 선정되신 분들도 20점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 한 개만 인정을 한다라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수승행 기술자 세 번째, 산업발전 기여도 20점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1
신청 직종과 관련한 업무 개선 실적을 봅니다. 그래서 업무 개선 실적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적 논문 작성하기 있고, 세 번째로 보유 숙련 기술과의 관련성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량 점수고, 이 부분은 정성이겠죠. 보면은 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 실정에서 발명자가 꼭 본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는 건당 1점이어야 하고 1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용신안 및 디자인 같은 경우는 건당 0.5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적 논문의 경우도 이제 신청 직종에서 전문 지식을 담은 서적을 발간 유통하거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서적 논문은 건당 0.5점만 인정이 됩니다. 뭐 본인이 작성하시고 본인이 그 유통하고 뭐 이렇게 발간한 내용만 인정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짜깁기해서 만든 뭐 서적이라든지 발표 같은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유 숙련 기술과의 관련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핵심 기술과 특허, 실용신안 서적, 논문과의 관련성, 해당 실적 현장 활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만든 거에 대한 현장 활용도를 좀 정성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 평가 심사위원들이 보고 이 부분은 우수하다 그러면 5점을 드릴 거고 조금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예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미제출로 0점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1, 2호 서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서적 논문 같은 경우는 최대 10건만 제출하고요. 총발표에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총발표 작성이라든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양식은 뒤에 설명 자료가 또 있거든요.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발표에 작성된 순서대로 10건까지만 심사를 할 거고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증빙 자료가 없으면 그거는 평가될 수 없다는 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증빙 자료 놓치지 않게 좀 잘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호 같은 경우 선정 공고시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조해가지고 저희가 양식 다 담아드렸으니까 거기에 3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에만 인정을 합니다. 이제 뭐 명장도 그렇지만 우수승령 기술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활동하시고 계속 노력하시고 하시는 분들, 활발히 활동하시는 기술자분들을 뽑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7년이라는 실적만 인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양지하셔갖고 활동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우수승령 기술자 말씀드리면 똑같이 산업발전 기여도 20점 안에 있는 10점짜리 산업발전 기여 실적입니다. 산업발전 기여 실적이라고 해갖고 여기에 2-1 항목에서 기재한 실적 이외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뭐 논문, 디자인 실용신안 이런 거 서적 이런 거 제외하고 이외에 보유기술을 활용해갖고 산업발전 기회 실적 및 성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공고일 기준 7년을 도과한 내용은 저희가 작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 나 좀 어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산업발전기업 실적 여기 안에 그 7년 도과한 내용도 특허, 실용신안, 서적, 논문에 대해서도 작성해서 서술하여 기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잘 어필해 주시면 되고 3페이지 이내에 작성을 하시고 별도로 또 증빙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3페이지 이내라고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둔 거에 좀 초과해가지고 막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저희는 1, 2, 3페이지만 봅니다. 4, 5페이지 더 많이 작성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채점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유념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빙으로 이렇게 제안 뭐 이런 내용들 실적들 문화상품 개발하고 이런 내용들 다 증빙 준비하셔가지고 3페이지 이내에 뭐 사진이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잘 첨부해서 주시면 점수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정성적으로 평가해 갖고 미제출이면 0점, 정말 우수하면 10점까지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숙련기술자 5번 사회적 가치 기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회적 가치 기여도 같은 경우 5점짜리
내용 보시 봉사활동 실적이죠. 봉사 시간당 1시간당 0.05점을 하고요. 헌혈 같은 경우는 1회당 4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시간 산정할 때는 제출한 저희 봉사시간의 총합으로 계산해 가지고 소수점이 있다면 절사를 합니다. 내림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 우수능력 기술자 같은 경우는 만점 기준이 100시간입니다. 100시간을 하시면은 만점이 돼서 5점을 획득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뽑을 때 아무 데서나 이제 뭐 봉사를 했다라고 해서 확인서 받아오셔갖고 제출하시면 하셔도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정하는 그거는 이제 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 VMS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1365 자원봉사 포털 www.1365.go.kr에 등재돼 가지고 봉사활동 인정 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을 한다. 다른 데서 확인서 받아오셔서 기재를 하셔도 저희는 그런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직종과 관련이 없어도 됩니다. 만약에 뭐 금형을 하시는 분인데 뭐 무료 배식 센터에 갖고 배식 활동을 한다거나, 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어떤 그 김치 담그기, 뭐 연탄 나르기 이런 걸 한다거나, 그럴 경우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이 되는데, 단 금전적 기부는 저희가 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시간으로만 저희는 보고 금전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고 만점은 100시간 이상 하시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예상 질의응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AQ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금한 내용을 미리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나머지 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나머지는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하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좀 말씀드리면, 이 자주 전화가 오는 부분이에요.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어떤 직종에 지원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업 공고 내에 이제 38개 분야 92개 직종 직무 소개를 보시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직종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명장 같은 경우 뭐 우수승련 기술자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직종의 최고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행정인보다는 훨씬 잘 아시고 좀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 전에 뭐 신청서를 컨설팅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이거 신청서 내에서 이제 저희 필수 서류나 뭐 이런 빠진 서식이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부지사에서도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건데, 근데 저희는 이제 선정 업무를 좀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 저희가 뭐 이렇게 신청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정되고자 하시는 승련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뽑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별도의 컨설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탈락자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나중에 이거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해요. 뭐 특허 등이 너무 높다. 기준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뭐 특허 논문 심사 기준 너무 높다. 본인 직종이랑 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은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정 기준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 회의나 뭐 검토를 할 거고, 뭐 그런 것들의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심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 이제 사업이고요. 그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뽑는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직종만 어떻게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특히나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아 나는 이 직종이 있는데 이 직종에 좀 종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직종을 왜 안 뽑냐. 당장 좀 신설을 해 달라." 뭐 이렇게 연락 오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직종 같은 경우는 그 고시로 법률로 공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된 지 오래 또 되지 않았거든요. 22 년도쯤에 이렇게 저희가 공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개정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고, 혹시나 뭐 또 나중에 이런 법률 개정이 될 때 기준이나 뭐 뽑아야 되는 직종 같은 게 또 회의가 거쳐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 갖고 장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수승령 기술자와 이제 대한민국 명장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냐를 물어보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뭐 해당 직종에 계시면은 또 똑같이 똑같은 분야로 신청을 하시겠죠. 기술자와 명장에. 네, 다만 그 대한민국 명장의 경우 우수승령 기술자 선정 실적 득점 항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수승령 기술자를 통하지 않고 명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우수승령 기술자를 먼저 진행하신 분보다 뭐 점수가 좀 낮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셔 가지고 명장이 당장에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수승령 기술자가 되셔 가지고 해당 부분 점수를 받고 또 명장을 도전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총 150 페이지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지나 뭐 서적 논문의 전체 내용도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PDF로 제출을 하고 받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150 페이지, 딱 그 150 페이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지도 당연히 150 페이지 안에 포함이 되고요. 항목별로 또 포함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목별로 세부 페이지 수, 뭐 3장 이내, 3페이지 이내, 뭐 2페이지 이내 이렇게 제한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제한된 페이지 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50 페이지가 넘었다. 그럼 151 페이지는 부터는 저희는 채점하지 않고요. 항목별 세부 페이지 3장으로 3페이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4페이지, 5페이지 썼다. 그런 것도 저희는 채점에서 제외를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적 논문은 5페이지 이내로 요약 발췌해서 사본으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150 페이지에 포함은 되지만 전체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전체 그 서적 논문에 대한 전체 내용은 두 번째 첨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그 파일 제출할 수 있는 그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제출하신 거에서는 150 페이지에 제출이 포함이 안 된다. 근데 이제 5페이지 이내로 요약 발췌해서 된 거 사본으로 제출하면 그 150 페이지에 제출된다. 그 양식 내에 넣으면요. 그 점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유기술, 숙련기술 뭐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작성된 순서대로 15건, 10건으로 된 경우 앞서 작성된 내용이 불인정되더라도 뒤에 내용을 심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중요 순으로 좀 작성을 요청드린 부분이 있으면 그 중요 순번대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이후 거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 그 무조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 이후에 또 그럴 경우에 그런다는 거 좀 유념하셔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심사 결과가 현장 실사나 면접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또 질의를 주실 수 있는데요. 서류 심사 결과와는 이제 면접에서나 현장 실사에서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자체가 다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출하신 서류는 이제 현장이라든지 면접에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평가 내용은 뭐 심사위원마다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 서류의 완성도라든지 내용들은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 거기서 이제 현장 실사하고 면접할 때 그 서류 심사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어 현장 확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명장은 직종별로 한 명만 선정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직종별로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2 명을 뽑아서 하긴 하는데, 만약에 60점 이상인 고득점자가 5 명인 경우에는 5 명까지
현장 실사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해당 직종에서는 한 명만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93개 직종을 이제 뽑고 있는데, 근데 뭐 모든 93개 직종에 모두 이렇게 신청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뭐 이렇게 모든 직종에서 한 명씩 배출되면은 93명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 명장이 1년에 20명 이내를 뽑고 있다는 거, 부분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직종에서는 몇 년 동안 대한민국 명장 선정자가 없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접수 받는 대로 심사위원을 위촉해가지고 그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다만 해당 직종에 신청자가 없으면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뭐 신청자가 없다 아니면 신청자는 있으되 그 어떤 그 수준이 안 된다, 그 명장의 수준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선정자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직종별 한 명은 선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 제한 10년, 7년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뭐 예를 들면 제출한 서류 중에 공고일 10년 이내의 실적을 공고일 7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특허, 실용신안 논문, 서적 등 부문에 따라서 공고일 기준 10년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회공헌에 특화되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한민국 명장이나 우수승령 기술자 전수자로 좀 뽑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올해부터 2025년부터 저희는 1-1 프로필 부분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그 10년, 7년 이전에 막 이렇게 그 제한 기간 도가 되기 전에 했던 모든 활동들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한다라는 거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전체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되나요?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5페이지 이내 요약해서 발췌본에 대해서만 번역 공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번역 공증 제출 안 하시면은 서류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전체 내용을 번역 공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경력 증명서 양식대로만 작성해야 되나요?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린 그 샘플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회사마다 뭐 양식이 없을 때나 뭐 좀 양식이 부족할 때 좀 활용하라고 제공해 드린 거고요. 회사 양식이 별도로 있으시면 그걸로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 다만 그 안에 담당 업무가 누락되거나 행정교육 등 관련 경력이면은 이제 뭐 해당 직종의 그 직무가 아닌 것이 적혀 있다면 해당 부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허 관련하여 뭐 말씀드리면 패밀리 특허 가능 여부, 분할 특허 인정 여부, 우선권 등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보시면은 특허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받은 특허들은 묶은 패밀리 특허가 있는데, 이거는 동일 내용은 딱 한 건만 인정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분할 특허는 각각의 이제 특허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 인정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선권은 별도 특허가 아닌 한 인정이 안 됩니다. 우선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 외에 특허권 내 특허권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고요. 자, 첨부와 관련하여 서식마다 첨부를 넣는 건지 아니면 첨부 파일이 너무 많은 경우에 150페이지 제한이 걱정됩니다. 너무 페이지 제한이 적다 그래서 첨부를 다 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저희 그 서식이 있고 뭐 그 제출해야 되는 서식 순번이 있고 그 서식마다의 증빙을 넣도록 돼 있어요. 증빙 첨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채점을 하게 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서식 뒤에다가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담아 주셔야지 그 내용들이
제대로 채점이 될 거고 심사위원들도 그 내용을 잘 찾아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PDF 파일로 컴퓨터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저희도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도록 좀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산업발전 기여 등 3페이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산업발전 기여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그 제출 서류마다 제한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칸이 부족해서 넘어가도 되냐를 여쭤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제한이 있는 경우는 해당 페이지가 넘어가면 넘어간 내용은 채점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넘어가고 4페이지부터 6페이지 뭐 있다 그런 부분은 바로 그냥 제외하고 3페이지까지만 읽어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잘한 내용이 뭐 1부터 100이면 이걸 다 쓰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중 제일 중요한 1부터 3 또는 1개, 1개에서 5개 등 정말 중요한 부분만 작성해 가지고 그 직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가능한 것으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채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예상 질의응답을 드렸고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 갖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서류 작성 방법을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신청서 양식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일단 뭐 대한민국 명장 우수 승려 기술자, 그다음에 승려 기술 전수자 같은 경우는 필수 서류 중에 어떤 그 전산화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 설명드릴 거고 또 이게 서류 작성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가지고 작성 방법하고 좀 상이하게 작성이 될 경우에 채점이 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들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잘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도록 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주의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접수 마감일 4월 7일이죠. 18시 이후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 이전에 제출하신 내용들은 자유롭게 수정 보완 가능하니까 그 전에 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꼭 수정해 주시고요. 신청서는 무조건 이제 PDF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간지도 160페이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151페이지부터는 채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비 서류는 반드시 저희가 제공해 드린 규정 서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올려드린 공고문에 포함된 서식을 꼭 준용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각종 서식명을 지우지 않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사위원들이 서식명을 해당 배점의 서식명을 찾아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명을 바꾸거나 지우거나 하면은 심사위원이 못 찾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서식명을 잘 유지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이제 착오 기재, 누락, 부적격 증빙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청인은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꼭 유념하시고 잘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작성을 하셨을 경우에 그 회사 내부 보안 시스템 때문에 그 파일이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보안 파일로 인해서 열리지 않으면 저희가 채점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유념하셔가지고 잠기지 않은 파일로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또는 7년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실적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표기된 해약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진짜 심사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 공고일 이내에 포함되지 않은 그 내용들은 저희가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 서류 내에 있는 작성 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제출하신 사항이 다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신청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본격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접수 기간은 마감일 기준 18시까지 준수를 해주시고요. 마감일이 26년도
4월 7일 18시로 이제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 유념해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직인들이 누락되면은 그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 결격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심사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될 수 있으니까 서류 작성 시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준일은 공고일이 기준일입니다. 요거 좀 유념하시고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이 선정 직종 분야 및 직종 내용에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요, 신청 서류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는 신청인 책임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이제 신청인이 작성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구비 사료는 반드시 규정 서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별도 서식을 뭐 나름대로 만들어 갖고 뭐 저희가 안내하는 뭐 경력 증명서나 이런 거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제출하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안내하는 그 서식들을 아닌 다른 서식으로 제출을 하시면은 그 서식은 저희가 채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신청 페이지는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꼭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셔가지고 마이스터넷을 통해서 신청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신청 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오류나 보안 잠금이 돼 있는 경우 열리지 않아서 저희가 심사를 안 될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시에는 심사 제외가 되니까 꼭 해당 파일 잘 열리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의 내용에 이제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공증이 안 된 경우에는 서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비 서류 제출 서류는 그 2026년도 그 저희 구비 목록을 꼭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가지고 필수 서류랑 증빙 서류,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그 실적을 갖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경력증명 같은 경우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거에 있던 경력에 대해서는 예전에 받아놓은 것도 상관없는데,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공고일 이후 3월 16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구비서류 목록 순번으로 하되 별지 서식하고 첨부물 순으로 이렇게 내야 돼요. 별지 서식 작성하신 부분에 대한 그 증빙을 바로 뒤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서식을 또 작성하고, 그 서식에 작성하신 부분에 대한 증빙을 또 바로 뒤에다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각종 서식명은 꼭 지우지 마세요. 요거를 지우시면은 평가하기가 난감합니다. 이게 심사자들이 요 작성된 부분의 평가 증빙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채점되기를 희망하신다면은 서식명을 지우지 말고 별지 서식에 따라서 증빙도 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 내에 이제 청색으로 기록된 부분은 예시를 나타내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 잘 보시고, 아 이거는 예시구나 생각되시는 부분을 자 지우셔갖고 본인에 맞게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각종 서식 자료 작성 시에 이제 유의사항을 안내 드릴 건데요. 해당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비 서류 목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보면은 명장이 있고 우수승명 기술자, 승명 기술 전수자, 그다음에 모범 사업체,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까만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신청 요건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게 제출되지 않으면 채점이라든지 심사 자체가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제출돼야 되는 이 까만 부분의 내용들은 꼭 첨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어있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 제출하시면은 해당 부분을 채점해서 해당 분야의 점수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신청서라든지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작년에 좀 그 서약서를 잘못 낸다거나 양식을 잘못 낸다거나 아니면 체크를 하지 않고 낸다거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그 접수가 되지 않고 이제 서류 심사 자체가 안 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신청서랑 서약서, 동의서를 다 전산으로 입력상으로 가름해서 요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부분들 또 유념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대상자나 모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형식이라든지 제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기로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수기로 제출하셔야 되고, 여기부터는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뭐, 딱 보시면은 이 빨간 1번부터 8번 여기는 딱 보시면 이제 필수 서류가 되겠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수 서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1번, 7번부터 요 11번까지는 보시면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프로필이로부터 핵심 기술 소개, 이제 본인이 작성한 거, 그다음에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실적 뭐 작성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정성적으로 평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경기 입상 경력이라든지 국가 기술 자격,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 정량적으로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량적인 평가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 이제 숙련 기술 전수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성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숙련 기술 전수자분들도 여기 잘 보셔가지고 필수 서류랑 해당되는 그 실적이 있는 서류들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가 모범 사업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URL 주소 그 https 세미콜론 / master.hrd.korea.or.kr인데요. 이 부분 그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마이스터넷이라고 검색하면은 나올 거고요. 거기에 있을 때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명장들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일단 개인 회원으로 하셔야겠죠. 뭐 모범 사업체 같은 경우는 단체 회원으로 하실 텐데, 나머지 숙련기술인 분들께서는 개인 회원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들을 보시면 숙련기술인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 분야별로 명장, 기술자, 전수자, 모범사업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개를 보는데 여기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요.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신청서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신청하기에 들어가시면 개인정보 소집 동의서라든지 서약서를 이제 동의를 해주셔야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걸 신청하신 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신청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명장이면은 여기서 신청 결과 조회하기, 숙련 기술자면 신청 결과 조회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PDF 파일로만 올려야 되고요. 150페이지 이내에만 올려셔야 됩니다. 이후 150페이지가 넘어가면 이후 자료들은 채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접수 마감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정 신청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선정 신청서의 경우는 접수 구분들이 있죠. 요 해당자들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명장이나 기술자, 전수자는 전산으로 가름이 되어 있어요. 필수 서류인데 전산에다가 입력하도록, 이런 입력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을 입력란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전수자분께서 입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 첨부물로서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유념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대상자분께서는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 없어요. 전수자분께서 먼저 작성을 하니까 그 부분 알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종 같은 거, 그 저희가 안내드린 92개 직종, 그리고 숙련기술 전수자 같은 에 해당하는 직종을 잘 선택하셔 갖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성명, 소속 이런 내용들을 잘 작성해 주시고요. 사업장 주소도 작성을 꼭 해 주시고, 휴대폰 번호는 본인 핸드폰, 그리고 현장 실사 장소 이 주소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서류 심사가 끝나고 현장 실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지 그 저희가 그 서류 심사에서 통과하신 분들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할 때 요 주소로 저희가 그 방문할 예정이라는 거 알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메일 꼭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능 경기 입상 경력이 있으면 작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기 사항에 대해서 승려 기술을 간략하게 기재해 주신 다음에 신청하기로 넘어가서 첨부 서류들을 담아서 클릭을 신청하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씀드렸죠. 1호 서식의 명장, 기술자, 전수자. 신청서는 신청서 작성 매뉴얼에 충실히 입력하고요. 서면은 제출 불필요합니다. 이 세부들. 그리고 그 직종명은 꼭 기재를 해주세요. 92개 직종 중에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승련기술 전수자는 제조 기반 뭐 응용 발전 같은 거 12개, 세대 간 단절 같은 건 81개. 요거 잘 선택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해당 내용들 잘 읽어봐 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실사 주소는 서류 심사 통과 시 보유기술 시연 장소입니다. 보유기술 시연 장소기 때문에 어디서 시연하실 건지 미리 선정하셔가지고 그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신청인 직장 전화번호와 휴대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 분야 최상위 등급의 자격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기술사가 있고 기사도 있고 하시면은 기술사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능 경기 입상 경력란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등이나 뭐 이런 것들 최상위 입상 경력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특기 사항란에는 기술 공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거 신청서 작성 일자와 본인 성명은 이제 생략이 됩니다. 전산으로 입력이 가름되기 때문에 그 부분 양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 신청서는 좀 달라요. 모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명장 쪽 부분이니까 요건 보지 마시고, 여기 승용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 신청서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 각각의 지금 제출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 이렇게 담아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 뭐 대표님의 연락처보다는 사업체 이 지금 모범사업체 선정을 위해서 신청하시는 담당자분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직전 연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를 뭐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직전 연도에요.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작성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표자명하고 직인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약서 내용인데요. 뭐 별도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명장, 기술자, 전수자는 전선으로 가름돼서 체크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냥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상자라든지 사업체 같은 경우는 필수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 요거 놓치면 또 서류 접수 안 되니까 대상자랑, 그러니까 승용기술 전수 대상자랑 모범사업체께서는 요거를 꼭 작성을 하셔갖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산으로 가름된 부분인데요. 명장, 기술자, 전수자 요 세 팀은 이제 필수 서류인데 전산으로 가름이 됐고요. 근데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전수자분께서 제출을 하시잖아요. 작성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분께서는 필수로 서면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전수자분한테 줘서 전수자분이 제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필수사항이 있고 이제 선택사항이 있어요. 선택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필수사항은 동의해야지 저희가 접수 신청서란으로 넘어가는데 그 선택사항 같은 경우는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이게 접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후에 선정자들의 정보를 국회나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네이버 쪽에다가 연계해가지고 해당자분들을 홍보하는 역할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동의돼 있지 않으면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그 선택사항이라도 동의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서식 제4호서식의 추천서는 명장과 기술자, 대상자만 이렇게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추천서 내용에 보시면 작성해야 될 부분들을 보시면은 뭘 작성해야 될지는 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예요. 그리고 신청 직종은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공고문에 나온 대로 그 해당하는 직종을 써주시면 되고요. 신청인 성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추천서 같은 경우는 그 받는 곳이 별도로 있으시잖아요. 뭐 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 소재 기준에 그 지자체 쪽에 지자체에 가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 직종 기준으로 보시면은 받는다 하면은 행정기관의 장, 해당 직종의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그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작성하셔가지고 기관명이랑 대표자명 작성하시고 직인을 꼭 찍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수승련 기술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분이시면은 그 업종별 지역별 사업주 단체장한테 이렇게 받아오셔야 돼요. 그런 주차장을. 그랬을 때 이 단체장이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무슨 협회다 무슨 단체다가 있는데 그 단체 뭐 무슨 서울 지부 아니면 뭐 부산 협회 부산 지사 뭐 이런 쪽이 있으면 뭐 서울 지부에서 지부장 명의로 받으신 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협회 그 해당 협회의 협회장의 그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근로자의 경우는 협회의 대표자분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여기 안내된 대로 어, 승인기술 대상자는 전수자한테 이제 추천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잘 요 해당 구분만 표기하셔가지고 잘 작성하시면 되고요. 추천 사유 같은 경우도 요 추천 해주는 요 기관들이 이 작성하시는 본인이 뭐 어떤 거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잘 설명을 해주시거나 서면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참고해서 아마 판단해서 추천에 직인을 찍어 주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필수 서류입니다. 이것도 제 5호서식으로 명장, 기술자, 전수자, 대상자분들의 이제 그 기본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 요건들 뭐 명장은 15년, 기술자 7년, 전수자 15년 뭐 이런 그 기본 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력 총괄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소속했었고 무엇 직책으로 있었으며 담당 업무가 이거야 되는데 해당 담당 업무가 지금 제출하신 직종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담당 업무를 기재해 주시면은 그 경력은 저희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갖고 채점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력 총괄표는 신청 직종과 관련된 직종, 경력, 근무별로 재직 기간, 소속, 직위, 담당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무한 기관별로 경력증명서 또는 해산 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가 뒤에 증빙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재직증명서 작성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또 작성할 때 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뭐 만약 또 지금 작성된 데는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기간이. 근데 만약에 뭐 여기에 기간이 겹치도록 돼 가지고 작성이 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돼서 뭐 다른 소속이 두 개에 함께 같은 기간에 몸담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중복돼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유념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본인 신청인이 연어리를 작성하시고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붙는 총괄표를 작성하셨으면 이제 재직증명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점수가 들어가는데 명장, 기술자, 전수자 같은 경우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일치점으로 이제 점수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직증명서에 담아야 될 내용 중에 요런 별표로 표기된 사항은 필수로 작성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요 부분들이 만약에 다른 그 해당 기업에서 그 제공하는 그런 내용의 재직증명서 양식이 있다면 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인 기업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신청인도 똑같고 확인자도 똑같고 대표자도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 자기 이름 써 가지고 서명하시고 해당 부분 다 서명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어 이게 반드시 제출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근무한 기업체별로 각각 작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경력에 해당하는 사업체명과 대표자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고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필수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당 사업체 소재지와 전화번호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력증명서란에 재직기간은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업체의 인사총무부서 등에서 작성이 돼야 되고요. 작성자의 직위나 성명, 성명들이 기재가 되고 서명 날인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경력증명서 요청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당해년도 공고일 현재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는 그 공고일 이후 오늘 그 3월 16일이죠. 3월 16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합니다. 3월 16일 포함이에요. 포함돼서 발급받은 서류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과거의 경력을 증빙하는 경력 있잖아요. 예전에 했던 증빙들은 뭐 지금 이전에 받으신 것도 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으신 것도 무관합니다. 그 경력증명서에 붙임 서류로 첨부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기간은 경력으로 산정되지 않아요. 이게 저희가 증빙이 되어야지 그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한다.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고 총괄표도 작성하시고 재직증명서도 그에 맞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고요.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말했다시피 4대 보험 중에 1개만이라도 가입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꼭 첨부해서 예시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요 별표된 필수 정보는 꼭 포함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께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한 사실이 있는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확인서를 작성을 이렇게 요거에 맞게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증명원 요거랑 그다음에 폐업 업체 등기부 등본을 함께 첨부를 해 주셔야지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분들 다 해당이 되고요. 그 해당되시는 분들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필수 서류는 아니고 해당되시는 분만 작성해 주시고 미제출했을 때는 요 뭐 폐업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냐 그랬을 때 이게 미제출했을 때는 저희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해산 폐업하는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요 서식 별지 6-25 서식을 활용해 갖고 요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입증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주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보증인으로서 입증인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입증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당시에 동일 회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증인의 재직 당시에 그러니까 그 신청자도 물론이거니와 입증인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해당 기간에 이게 입증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양지하셔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필입니다. 명장 같은 경우는 필수 서류고요. 다 필수 서류인데
여기 명장은 1-1에 5점으로 배점이 들어가서 정성적으로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 분야라든지 성명 이런 부분들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내용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명장 같은 경우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수 숙련 기술자는 2페이지, 숙련 기술 전수자는 1페이지, 숙련 기술 전수 대상자는 1페이지.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그 안내하고 있잖아요. 1번에서 어떤 내용들, 그 신청 직종에 몸담게 된 동기, 기술적 성수 과정들에 대한 기술, 요게 요런 것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번으로 신기술 개발, 포상, 책 발간 등 공적에 대한 요약 기술. 세 번째로 사회봉사, 후진 양성을 위한 노력들, 이런 내용들을 2페이지 이내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장이 선정되고 된 다음 이후의 계획을 1페이지로 작성을 하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수승련 기술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2페이지 분량으로 해당 내용들을 잘 나눠서 서술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 승련 기술자는 한 페이지로 공적 요양, 자기소개해 주시고 이 부분들, 그리고 향후 계획들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련기술 전수 대상자분께서도 이 내용들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 해당 부분들에 들어가야 될 그 사항들은 요 내용들을 쭉 보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한 페이지 제한에 주의를 하셔 가지고 요 분량이 넘으면 그 이후 분량은 저희가 채점하지 않는다라는 거 유념하셔서 분량 준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술 소개입니다. 핵심 기술 소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명장이랑 기술자, 전수자, 대상자 뭐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장이나 그 전수자, 전수 대상자분께서는 현장 실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때 이제 분야랑 성명은 원래 신청하셨던 내용으로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보유 기술에 대한 설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핵심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작성을 해주시고, 이게 평이한 기술이 아니고 진짜 뭐 명장으로서 우수승련 기술자로서 요 정도 수준이면은 정말 가치 있고 좀 숙련된 기술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런 데다가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되거든요. 근데 이 작성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좀 현장 실사에서 시연을 하실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술을 2가지 정도 작성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들을 작성을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고, 여기서 저희가 보는 거는 현장 실사 가갖고 뭐 만들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명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나 뭐 숙련기술 전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기술을 직접 그 심사위원들이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연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시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결과물이 아니고 재료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만드는 모습을 시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연 장소는 아까 그 신청서에 그 현장 실사 주소를 적도록 돼 있어요. 그 주소 꼭 잘 유념하셔가지고 현장 실사 장소는 잘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이거 보시고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별지 10호 서식인데요. 이 별지 10호 서식은 명장 그리고 우수승련 기술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장 같은 경우는 10점이 부여가 되는 그 부분이고요. 기술자 같은 경우는 5점의 점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보유 승련 기술과의 관련성입니다. 그때 분야라든지 직종, 신청인 이름을 써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특허라든지 서적, 논문들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 번호, 그 제목, 등록일, 서적은 뭐 ISBN 또는 출판 등록 번호, 제목, 출판일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시는데 여기 그 본문에는 실적 단순 나열하지 마시고 본인이 핵심 기술 보유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가장 자신 있는 사안을 선택하여 추진 경과 성과를 서술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수령 신안, 서적, 논문과 관련된 보유 기술 활용 사례 등을 좀 서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3페이지 이내에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꼭 지켜서 공고일 기준 인정 기간 명장은 10년이고 기술자, 우수승련 기술자는 7년입니다. 해당 이내에 보유 기술을 활용 실적을 제시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발전기업 실적인데요. 산업발전기업 실적은 이제 대학원 명장이랑 이제 우수승련 기술자 구분해서만 이제 점수가 표현이 되는데 2-2 10점, 2-2 10점 이게 둘 다 10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뭐 평가 기준,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별도로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작성 방법만 보면은 신청 분야, 직종, 신청일 꼭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제목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문의 핵심 보유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자신 있는 사안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 여기 특허, 실용신안, 서적, 논문 관련 보유 기술을 제외한 제외입니다. 아까는 그 보유 기술과의 관련성이 있는 거는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 여기 표현된 공정 개선, 상품 개발, 박람회, 전시회 출품 이런 내용들을 보유한 기술이 있다면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기한이 제한이 없어요. 뭐 명장 10년, 우수승률 기술자 7년 이런 게 있는데 해당 부분은 그런 기한이 없으니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특허 실용 신안 서적 논문에서 그 뭐 10년 7년이 넘어갔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작성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여를 해왔다라는 것들을 표현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요 그런 것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작성하실 때 잘 이용하시면은 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증빙 사료 같은 경우도 3페이지 이내로 첨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작성하는 거는 3페이지로 요 본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또한 3페이지 별도의 3페이지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총 6페이지가 되겠죠. 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능 경기 입상 실적인데요. 이 부분은 뭐 그냥 써 있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능 경기 입상 실적은 요 보면은 근데 명장이랑 기술자, 전수자, 대상자 다 포함이 되고 해당 그 평가 항목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점수들이 있습니다. 요 점수는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점수를 할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신청자분께서 기능 경기 입상한 내용이 있다면 요 내용에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뭐 장려라든지 우수 요런 부분은 저희가 그 점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려나 우수상은 입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상 순위나 불투명한 경우에는 입상 확인서를 꼭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내용에 요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그 뒤에다 첨부를 바로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 13호 서식 요 부분은 국가 기술 자격 취득 현황에 대해서인데요. 명장, 기술자, 전수자, 대상자 포함이 됩니다. 했을 때 해당 항목들 점수들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그 보유한 자격 그래서 상위 순으로 좀 작성을 하시면 돼요. 갖고 계신 자격 기술사나 기능장 제일 위에 써주시고 기사, 산업기사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비고란에 여기 다 비고란에 있잖아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 서식을 첨부하긴 하실 건데 그래도 그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요런 첨부 페이지라 이거 확인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외에 숙련기술인 입상 선정 자격 현황인데요. 이거는 14호 서식이라고 해서 명장, 그다음에 기술자, 전수자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만 그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외에 숙련기술인 입상이에요. 그 외에. 거기에 보면은 그 심사 기준에 보면 뭐 기능 경기 입상이라든지 자격 취득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 외에 숙련기술 입상인데, 그 부분에 저희가 포함하는 사항들은 지역 명장이나 지역 명인, 무슨 장인으로 선정되신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정 대상을 보시면은 뭐 신청 직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인정기관에서 어떤 선정한 그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숙련기술 전수자 같은 경우는 보유기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입상 실적이나 자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 기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별지 14-1호 서식을 별도로 뺐습니다. 이거 명장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신청 직종과 관련된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 실적이에요. 우수 숙련 기술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뽑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있는 우수 숙련 기술자라든지 숙련기술 전수자가 있다면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상자원부에서 그 품질관리 직종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제 저희가 국가 품질 명장을 인정해 드리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설명한 내용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별지 15 서식인데요. 명장, 그리고 기술자, 전수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해당 그 배점이라든지 항목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보유 숙련기술 공유 실적 총괄표라고 해갖고, 요거는 이제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서적, 특허, 실용신안, 서적, 논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갖고 총괄표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다 포함된 실적일 15건까지만 기재가 가능하고, 저희는 그 15건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작성한 순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순서대로 잘 작성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해당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작성된 서적이라든지 특허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될 거니까, 그런 부분 작성하실 때는 좀 유념하셔 갖고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번호가, 기재 순서 번호가 있는데 서적 1번, 특허 1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특허랑 서적이랑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특허 1번 같은 경우는 특허 1번, 뭐 특허가 또 있다면 특허 2번 있으면 특허 2번이 또 특허 2번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서적 작성하는 그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도 1번이 그 특허 서식 1번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 아, 서적 서식이 서적 그 실적 현황에 1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순서대로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요도대로 여기 총괄표를 작성하면 그 15건까지만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드릴 예정이다 라는 거 유념하셔서 중요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있고. 그러면 이제 특허 등록 실적이라든지 실용신안 이거 작성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신청하시는 직종과 꼭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허 출원은 아니고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 있어야 되고요. 신청인이 발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신청인이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써 있는 그 칸대로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단독이면 단독, 아니 공동이면 공동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인원수를 미기재하거나 증빙 서류에 참가 인원 확인이 불가하면 저희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도
공고일 기준으로 인정 기간이 있습니다. 명장 같은 경우는 10년, 우수 숙련 기술자는 7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실용신안 디자인 역시 명장, 기술자, 전수자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 그 뭐 일반 사항들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청 직종과 관련된 또 실적만 제출을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증빙 서류들을 그거에 따라서 작성을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작성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첨부 비고의 근거 서류 증빙 그 사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잡으셔야 되잖아요. 몇 페이지에 담겨 있는지 잘 작성하셔갖고 연결할 수 있도록 잘 배치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고, 해당 부분도 명장은 10년, 기술자는 7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인정되는 한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총괄표에 작성된 서적 부분이 있을 거고 논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서적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명장, 기술자, 전수자 점수가 있고요. 또 논문도 명장, 기술자, 전수자가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말씀드리자면 서적 구분 서적으로 놓으시고 제목이 뭔지, 그다음에 검색 경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URL을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돼요. 딱 뭐 클릭을 했을 때 해당 URL이 뜨면서 그 책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신청 서류에는 표지, 저자 및 중요 부분 5페이지 이내로 요약해서 발췌하고 사본으로 첨부를 본문에 해주셔야 되고, 5페이지 이내에요. 그다음에 전체 내용, 그 책에 대한 전체 내용은 PDF 파일로 만드셔가지고 요 엑셀 파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양식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첨부 파일 칸에다가 압축해서 한 개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 경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구체적인 URL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딱 클릭했을 때 그 해당 페이지가 뜨도록. 그리고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도 구분을 논문 놓고 제목을 넣으시고 검색 경로 어딘지 구체적인 URL을 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 해당 사이트의 그 위치에 저희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PDF 파일과 엑셀 파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축해 갖고 한 개 파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엑셀 파일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그걸 열고선 그 서적이라든지 그 논문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첨부 파일 칸 안에 두 번째 첨부 파일 칸 안에다가 올려주셔야 됩니다. 압축해갖고 하나의 파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적이랑 논문도 마찬가지로 명장은 10년, 기술자 7년, 전수자는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정되는 실적들은 서적은 ISBN이나 출판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별지 17호 서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명장과 기술자 그리고 전수자 이 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명장 같은 경우는 3-2번 항목에 10점, 그리고 기술자는 3번에 5점, 그다음에 전수자는 4-2번에 2점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활동 실적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조회 사이트명, 분야 직종 신청인은 당연히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정봉사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인정된 봉사단체에만 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해당 부분들 설명이 인정단체와 범위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참여 봉사 실적 조회 사이트에 대해서만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VMS나 1365라고 하죠. 그 내용들을 하는데, 요 참여 일자랑 봉사 시간을 일자별로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두 가지 사이트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거 서류를 해당 VMS면 VMS에서 조회한 거고, 그 참여 기간
어떤 10년 이내겠죠. 명장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에 했던 내용들이라든지 기술자는 7년 이내, 전수자는 10년 이내에 했던 내용들을 조회를 일괄로 하셔 가지고 참여 기간을 일괄 넣고 몇 건을 했는지 뭐뭐 등 몇 건 해 갖고 봉사 시간이 몇 시간인지 종합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 서류는 해당 VMS나 1365에서 해 가지고 출력한 그런 내용들을 첨부 서류,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제출하는 방법은 여기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제출하는지 써 있는데 일단 여기 VMS죠. URL에 이제 www.vms.or.kr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셔 가지고 실적 인증서 발급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봉사 실적 조회한 다음에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발급을 누르시면 거기에 따라서 인증서라든지 실적 내역을 일괄로 뽑아줍니다. 그런 거를 이제 실적으로 증빙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1365 자원봉사 포털 쪽에서도 이제 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실 수 있는데 그 URL은 www.1365.go.kr이고요. 접속하셔 갖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해당 부분 그 자원봉사 로그 실적 확인서 발급을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봉사 실적 그 기간을 조회하셔 가지고 출력하게 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설정하시면 되고 출력하시면 확인서 출력하기 하면은 그 해당되는 내역들을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어서 그 내용을 포괄해 갖고 하나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그 올해 그 선정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그다음에 심사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그 작성 양식에 대한 설명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 녹음된 내용들이 다 정확히 뭐 이렇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게 녹음된 내용들이 너무나 길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계속 듣고 있자니 너무 힘드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해당 영상에서 다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조금 헷갈리거나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의문을 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는 또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질문을 주시면 동일한 답변과 그다음에 편중되지 않는 답변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 선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니까요. 해결되지 않는 궁금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꼭 참여하셔 가지고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 기준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드렸는데 평일에만 좀 작성해 주시고 평일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다음날 출근해 갖고 확인해 갖고 좀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사항들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욕설이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되면 퇴장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채팅방은 저희 접수하는 일정까지만 4월 7일, 18일 이후에는 이제 잠기고요. 다 내보내 드리고 방이 잠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참가하시려면 요 QR코드 그 휴대폰 카메라 여셔 가지고 연결되는 그 URL 타면은 그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 저희도 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거고, 그런 만큼 그 참여해 주시는 신청자분들께서도 저희 믿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 전달을 드렸고요. 추가 궁금한 사항은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선정 업무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